샐러드를 드시는 이유는 여러분의 산성 체질을 빨리 알칼리화 시키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근데 샐러드를 잘못 드세요. 예. 샐러드 드레싱 소스라는 게 사실은 원래 같이 드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하버트 M 쉘턴 박사님의 이렇게 먹어야 건강하다라는 이 책에서 나오는 굉장히 샐러드 먹는 원칙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샐러드에 이건 넣으면 독인데 이걸 다 드세요. 드레싱 없으면 아예 샐러드를 안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체질이 분명히 알칼리로 전환은 됐는데도 불구하고 살이 막 쪄요. 채식하는데 살이 찐다? 예, 저도 살이 좀 쪘는데. 그러면 문제 있는 거예요. 예. 기름을 많이 먹는 거예요. 자, 샐러드에 이건 넣으면 독인데 샐러드 건강하게 먹는 원칙 제대로 알고 먹자라는 내용으로 2부 한번 보겠습니다. 하루 한 번의 샐러드로 여러분의 산성화된 체질을 pH를 알칼리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샐러드 먹자는 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슬로건은 바로 샐러드가 올바로 먹을 때만 해당이 돼요. 자, 여기 보니까 이거 무슨 샐러드예요? 아보카도도 있고 새우 샐러드네. 자, 요거는 감자 샐러드, 요거는 계란하고 버무린 샐러드. 이거는 다 뭐래요? 여러분의 산성화된 체질을 알칼리로 전환시키지 못한대요. 이거는 샐러드의 올바른 목적을 충족시키지 못한대요. 자, 왜 그러냐? 기름이나 식초를 곁들인 샐러드, 새우 샐러드, 감자 샐러드, 계란 샐러드는 샐러드가 가진 원래의 목적, 산성화된 체질을 알칼리화시키는 목적을 충족시키지 못한대요. 야, 그럼 난 샐러드 지금까지 잘못 먹었네. 그래요? 원래 샐러드란 말의 어원은요, 라틴어에서 소금을 의미합니다. 소금. 소금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도 하지만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정제 소금을 먹어서 고혈압이 생기는 거지, 미네랄이 살아있는 소금 그대로 드시면 여러분의 체질은 아까 오토 월버그 박사가 얘기한 것처럼 산성이 아니라 알칼리화 돼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샐러드란 말은 라틴어로 소금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먹는 샐러드의 야채는 자연 그대로 이 미네랄 덩어리를 먹는 게 샐러드를 먹는 목적이에요. 근데 미네랄을 다 파괴시킨단 말이에요. 우리 식단에 녹색 음식을 대용할 만한 것은 없고 자연 그대로 통째가 아니라도 센 것으로 로푸드로 조리하지 않은 채 섭취하는 것이, 그렇다고 센 것만 드시라는 게 아니라 50도 이하에 효소가 파괴되지 않게 드시면 그게 로푸드의 목적이에요. 패스트푸드의 반대가 아니에요. 로푸드는 날것에 효소가 살아있는 그대로. 예. 자, 일반적으로 녹색 식물의 잎사귀는 미네랄이 풍부한 미네랄의 어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지만 케일 같은 거, 십자가 채소들은 살짝 쪄서 드셔야 훨씬 더 흡수량이 좋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생 거 그대로 효소가 파괴되지 않은 것 채로 드시지만 케일이나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이런 애들은 살짝 쪄서 드셔야 돼요. 50도 이하에. 예. 그래서 미네랄이 그대로 살아있는 샐러드를 드셔야 여러분의 체질이 산성에서 알칼리로 전환이 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드시면 샐러드 먹는 목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샐러드에서 가장 실수하는 게 뭐냐면 기름하고 식초가 문제예요. 자, 오늘 보세요. 기름하고 식초는 언제만 넣으면 되는지. 예, 그래서 샐러드는 비타민의 풍부한 공급원이고 단백질 양분의 공급원이고, 자, 몸에서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처음 이렇게 오셔가지고 상담할 때 제가 창문을 다 항상 열어놔요. 겨울에도. 몸에서 썩는 데가 나요. 특별히 암 환자들은 온몸이 썩는 병이잖아요, 암이. 본인들은 모르시지만 특별히 해독식을 시키면 말도 못해요, 썩는 데가. 그래갖고 여기 오면 강의실이 눈이 따가울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문을 이렇게 열어놓는 거예요. 우리 몸에 있는 호흡과 신체에서 이 냄새, 썩는 냄새가 없어져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몸에서 이게 썩는 내가 나는 이유가 온몸이 산성 체질로 독소가 꽉 차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해독할 때 보면 독소가 다 빠지니까 황달기, 흑달기 있는 분들이 피부가 깨끗해지죠, 지금. 모델들이 지금 이 해독 프로그램 많이 따라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성형수술했냐고 한대요. 왜? 내장 미인이 돼야 돼요. 진짜 미인은. 내장, 장기가 깨끗해야 돼. 근데 피부 외형은 세수하고 목욕하듯이 계속 씻으면서 장기는 청소를 안 해. 대장 세수들을 안 하세요. 그래서 대장암, 직장암, 결장암, 대장 폐색에서부터 모든 병이 차례로 지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장 청소의 중요성을 좀 아셔야 되는데, 샐러드를 먹는 목적은 호흡과 신체에서 이 악취를, 냄새를 없애려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보면 한국 사람들은 무슨 냄새 난대요? 마늘 냄새 난다는데, 한국 사람들은 또 외국인들 보면 무슨 냄새 난대요? 암 냄새 난다고 하죠. 예, 각자 특유의 그 사람의 이 냄새가 있는데 악취는 나지 말아야 되겠죠.
특별히 암 환자들의 온몸이 썩어 들어가면서 이 암이 발생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호흡과 신체에서 악취를 없애려면 샐러드를 제대로 잘 드셔야 돼. 그래서 엽록소 최고의 공급원인 이 샐러드를 이제 어떻게 먹는지 이 방법을 좀 볼 거예요. 근데 헷갈리는 게 좀 있어서 헷갈리는 걸 좀 짚고 나갈게요. 최고의 건강개혁자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요리에 약간의 소금을 사용하는데 무염식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피가 안 생겨요. 이거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그 샐러드 자체 그 채소 자체에 소금이 어느 정도 가미가 돼 있습니다. 예, 미네랄이 그대로 들어있는데 예, 이거 보시면 무염식을 하신다고 오셔가지고 염분기 있는 거 일체 안 드시는 분들인데 그러면 피가 안 생깁니다. 근데 헷갈려. 근데 소금은 또 많이 먹으면 안 돼. 그때 말하는 소금은 정제 소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네랄을 다 잘라낸. 우리 그 모든 그 먹는 거에 소금에 92가지의 미네랄이 살아 있어야 돼요. 근데 소금은 염소만 그 짠 부분만 예, 드시면은 그거는 소금의 원래 목적이 아니에요. 미네랄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미네랄이 그대로 살아있는 92가지의 미네랄이 그대로 살아있는 소금을 드셔야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원래 소금을 약간 사용해야 되는데 소금을 사용하는 이유는 피가 좋은 피가 조혈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소금이 있어야 돼요. 미네랄이 살아있는 소금. 근데 여기서 소금을 많이 먹지 말라. 장아찌 종류 양념한 음식. 이거 뭐예요? 다 보니까 식단에. 이거 지금 예, 한국의 그 옛날 어르신들이 이거 자 보니까 다 소금에 절였어요. 장아찌 종류, 피클 종류들. 예, 마늘 장아찌. 이건 뭐 젓갈 종류. 다 젓갈 종류죠. 다 장아찌야, 피클하고. 이러니까 고혈압 고지혈증이 되겠죠. 예, 얼마나 짜게 먹는지. 소금을 많이 먹지 말고 장아찌 종류의 양념한 음식을 피하라. 자, 여기서 소금 헷갈리지 않으시죠? 그대로 미네랄이 살아있는 소금을 그대로 드시는데 정제해서 그 미네랄이 파괴시킨 92가지에서 염소 있는 분 짠 부분만 드시지 마시고 미네랄 그대로 살아있는 소금을 드시라는 거예요. 자, 소금 즉 소디움 클로라이드를 성인들은 매일 1에서 2g 정도 섭취하는 것이 좋고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데 그 이상의 죄송하지만 그 식당에서는 거의 다 정제 소금을 많이 활용해서 음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미네랄이 죽은 소금 대신에 미네랄이 그대로 살아있는 소금을 드시라는 겁니다. 자, 조리하는 음식을 주로 먹는 사람들의 식단에는 샐러드가 별로 필요하지 않을 수 있겠으나 주로 과일 채소를 주로 먹는 분들에게는 예, 체질이 산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괜찮지만 고기나 곡류, 콩류, 전분, 고단백 음식을 먹는 분들은 한두 차례 많은 녹색 샐러드가 필요해요. 예, 그래서 자, 이제 샐러드를 먹는 방법을 이제 계속 배우실 건데 한 영국인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200년, 300년 전에 육식을 좋아하는 조상들에게 만약 고기로 배를 채울 만큼 돈이 있었다면 오리고기, 닭고기, 꿩고기, 돼지고기 할 것 없이 다 배 땅땅 될 때까지 먹고 과일은 쳐다보지도 않고 숨이 차서 산소호흡기 껴야 될 거래요. 과식과 뇌출혈로 쓰러질 때까지 생선과 고기만 먹었을 거래요. 사람들이 이렇게 육식을 이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또 거의 전적으로 고기만을 먹고 살았던 일부 미국 인디언 종족은 과일과 채소는 여자들의 음식이라고 경멸했고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사냥꾼들조차 과일을 즐겨 찾지 않았는데 고기를 즐겨 드시면 온몸에 독소가 꽉 차요. 그래서 그 독을 해독하는 해독제가 뭐냐면 샐러드예요. 근데 샐러드를 제대로 먹는 방법을 몰라요. 드레싱 소스하고 원래 샐러드는 같이 드시면 안 돼요. 자, 그럼 드레싱 소스는 어떤 경우에 활용하느냐 그걸 배우실 건데 켈록 박사 유명하죠. 대장암 고친데 유명한 켈록 콘프레이크 아시죠? 콘프레이크 처음에 창설하신 분이 닥터 존 하비 켈록 박사예요. 근데 원래 켈록 박사가 만들었던 그 지금 시리얼이 아니고 지금 원래는 대장암 환자들은 이 섬유질이 부족해서 대장암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섬유질을 풍부하게 현미 통곡물로 시리얼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그게 다 변질이 됐죠. 자, 그런데 켈록 박사는 자 이걸 아세요. 여러분이 건강하시려면 특별히 대장부터 건강해져야 돼요. 장폐색부터 뚫려야 되죠. 대장이 건강하려면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드셔야 돼요. 섬유질이 어디에 풍부하느냐? 현미쌀, 흰쌀에, 보리쌀에, 잡고기에는 없어요. IP6가. 현미쌀에만 IP6가 살아있죠. 도정되지 않은 껍질에.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곡물체로 드시는 거 훌푸드로. 도정한 거 말고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은 다 도정한 거예요. IP6를 다. 피트산염을. 자, 그래서 켈록 박사는 수년 전에 소위 거친 식품, 섬유질이라는 말을 섬유질은 거친 것보다 껍질은요 부피가 커요. 그래서 케일 잎사귀 하나 어때요? 원래 부피 크죠? 상추 다 어때요? 부피가 다 크죠? 예. 그래서 부피 큰 식품이라고 고쳐서 명명했는데
음식에 있는 소량을 소화시킬 수 없는 섬유질은 실제 거칠지 않아요. 수분이 많고 부드러워요, 원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미밥 못 먹는데 거칠어서, 채소 못 먹는데 거칠어서, 이거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거친 게 아니고 수분이 많고 부드러운데 부피가 클 뿐이에요. 예, 그래서 채소 먹고 나면 어때요? 안에 소화가 다 돼가지고 물로 다 나와요. 예. 자, 그래서 샐러드가 장을 이렇게 지나다니면 수분을 다 공급하고 나면 풍성했던 샐러드가 먹고 나면 이렇게 적어져요. 제가요, 미국에 가니까 샐러드바, 우리나라 샐러드바처럼 미국에는 식당들이 거의 다 베지테리언들이 먹기 좋게 채소가 많잖아요. 샐러드바처럼 다 돼 있죠. 그래서 저는 가면 아주 기절해요. 가면 샐러드를 저는 한 3번, 4번 이만큼씩 먹어요. 그러고 나면 다른 거 먹을 생각이 안 나. 근데 먹고 나도 1시간 안 돼갖고 소화가 다 돼요. 쫙 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샐러드는 사실은 부피가 큰 건데 먹으면 장에다 다 수분을 공급하고 나면 굉장히 적은 양이 돼. 그래서 섬유소가 거친 식품을 너무 많이 함유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샐러드를 드실 때 이렇게 드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원래는. 예, 채소와 과일을 잘게 썰고 자르고 으깨고 조각조각. 예, 그래서 모든 샐러드 형태는 사실은 건강한 건 아니에요. 다 잘라가지고. 예, 많은 산소가 들어가서 음식이 산화돼서 샐러드의 이 가치를 상실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많이 지체할수록 영양 손실이 커지기 때문에 산화로 인해서 비타민 손실이 빨라져요. 이런 방법은 음식을 통째로 씹을 수 없는 치아가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드셔도 되는데, 사실은 뭐 가끔 모양 내느라고 다른 버전으로 해서 모듬 샐러드 한번 나오면 모를까 계속 이렇게 드시지 말라는 거예요. 효소를 파괴시키지 않게 드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은 준비된 후에 즉시 먹어야 이 활성산소를 없앨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자, 이제부터 샐러드 먹는 방법, 구체적인 방법. 어떤 경우에는 기름과 오일과 이 당을 넣어도 되는지. 자, 샐러드의 드레싱은 본질적으로 샐러드와 맞대요, 맞지 않대요? 샐러드 드실 때 드레싱 없으면 못 드시는 거 사실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한국 분들은 드레싱보다 샐러드도 된장에 찍어 드시는 분들, 고추장에 찍어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드레싱 소스하고 같이 드시면 원래 다른 음식의 소화를 방해합니다. 자, 드레싱, 기름, 샐러드 드실 때 드레싱 다 뿌려 드시죠? 자, 보세요. 어떤 경우에는 이 기름을 넣어도 되고 어떤 경우에는 넣으면 안 되는지. 드레싱에 사용된 이 산은 식초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는 전분과 탄수화물과 단백질의 소화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샐러드에 첨가되는 이 기름은 단백질 소화를 방해해요. 그래서 크림이 달거나 식은간에 샐러드에 첨가한 것은 단백질 소화를 방해하기 때문에 샐러드 드레싱에 첨가된 당분은 단백질 소화를 방해해요. 예, 그래서 기름도, 크림도, 예, 당분도 단백질 소화를 방해해. 그러면 어떻게 해서 먹어야 되느냐? 전분 식품과 같이 샐러드를 먹을 때, 전분이 뭐예요? 빵이나 전분, 감자, 고구마 이런, 예, 밥이나 전분과 샐러드를 같이 먹을 때 기름이나 크림을 샐러드에 첨가해도 돼요. 이거는 첨가해서 안 되는 심각한 이유는 없다는 거는 첨가해도 돼요. 그런데 단백질, 고기나 이런 단백질 음식과 같이 샐러드를 먹으면 샐러드에 뭐를 넣으면 안 된대요? 뭐를? 기름이나 크림 넣으면 안 되고, 레몬 주스와 식초는 두 음식 모두에 첨가해서는 안 된다. 레몬 주스, 식초 다 신맛 내려고 여러분 샐러드 할 때 신맛 내시잖아요. 근데 뭐하고 먹을 때는 넣으면 안 된대요? 단백질과 전분과 먹을 때는 넣으면 안 되네.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별표. 다 잊어버려도 이거 기억하시면 돼. 샐러드만 단독으로 먹을 때는 샐러드에 레몬 주스나 기름 2가지 다 넣어도 돼요. 그러니까 먼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쉽게 생각하시려면 먼저 드시면 돼요, 샐러드를. 아셨죠? 그래서 샐러드만 섭취할 때는 샐러드에 레몬 주스, 신맛이나 기름을 넣어도 된다는 거예요. 2가지를 다 넣어도 되는데, 이렇게 단백질과 전분과 먹을 때는 넣으시지 말라는 거예요. 자,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그래도 원칙은 알고 계셔야 되겠죠? 샐러드와 조리한 녹색 채소를 식사로 먹으면 산성체질 알칼리화 시키는데 굉장히 좋은데, 토마토를 넣어도 될 때가 있고 안 넣어야 될 때가 있어요. 자, 요거 잘 명심하세요. 토마토산은 단백질과 전분의 소화를 방해해요. 그래서 단백질과 전분을 먹을 때는 토마토를 빼야 돼요. 그래서 고기를 먹을 때, 예, 그리고 탄수화물을 먹을 때 토마토를 빼야 돼요. 샐러드에서. 고기하고 같이, 빵하고 같이, 밥하고 같이 샐러드를 먹는다고 하면 뭘 빼래요? 토마토를 빼야 돼. 예, 소화를 방해해요. 근데 자, 여기 보니까 치즈, 견과류, 아보카도, 이거 단백질 풍부한 이 지방이죠. 견과류.
이때는 세 가지 다 기름을 지방을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분의 산이 하는 것보다 단백질 소화를 연장시켜. 그래서 토마토를 아보카도하고 먹을 때도 토마토 넣어도 되고 견과류하고 먹을 때도 토마토 넣어도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있죠? 아보카도하고 토마토 궁합. 그 다음에 이거 뭐예요? 이게 무슨 씨앗일까요? 예? 햄프씨예요, 햄프씨. 햄프씨가 대마의 성분, 마약 성분은 제외한 건데 고급 샐러드를 드실 때는 햄프씨 아마씨를 이렇게 뿌려주시라는 거예요, 견과류를. 예, 우리 주방 선생님들 잊지 마세요. 예. 그래서 이렇게 드시는 거 괜찮아요. 근데 이런 음식을 먹을 때 샐러드에 레몬 주스나 기름을 사용하는 것은 괜찮아. 이렇게는. 근데 단백질과 드실 때는 산과 단백질 식품을 따로 먹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음식물 배합법을 새들에게 가서 배우라 그랬어요. 자, 새들은 고기하고 밥을 같이 먹어요? 안 먹어요? 한 끼니에 나달을 먹고 다른 끼니에 벌거지를 먹어요. 벌거지가 뭐예요? 단백질이에요. 그리고 나달은 탄수화물이에요. 새들은 날다가 당뇨병 걸려가지고 떨어져 추락하는 새가 거의 없어요. 고혈압 고지혈증 있는 새들이 없어요. 왜? 음식물 배합을 잘해요. 한 끼니에는 나달을 먹고 다른 끼니에 벌거지를 먹듯이 우리도 고기하고 밥을 같이 먹으면 안 되고 샐러드 먹을 때도 산과 단백질을 따로 섭취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거 좀 어렵죠? 그래서 요거 여러분 이렇게 음식물 배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식물 짬뽕으로 다 섞어 드셔서 여러분들이 이 가스가 차고 화학작용이 일어나서 간암이 되고 신장암이 되고 이 몸의 균형이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샐러드 먹는 방법은 좀 자세하게 그 2번, 3번 들으면서 잘 익히세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시라고? 단백질과 드실 때는 유기산이 많은 산과 단백질을 따로따로 드시라. 이거 이해되시죠? 이해 안 되세요? 졸려오세요? 괜찮으십니까? 이해되셨어요? 예. 만약에 고기하고 샐러드를 드신다. 자, 고기, 밥, 샐러드 있어요. 1번 뭐부터 드실까? 예, 샐러드부터 먼저 드시고 2번은 만약에 이제 그 자리에서 드신다고 하면 3번은 맞아요.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순서가 만약에 드신다고 하면 화학작용이 가장 덜 일어나려면. 자, 그런데 토마토에 있는 비타민C는 얇은 조각으로 토막 낼 때 아주 빠른 속도로 산화가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이 이렇게 잘게 썰지 말으시래요. 빠른 비타민C의 손실이 상추를 조각 낼 때도 일어나요. 상추 잎하고 로메인 상추로 샐러드 많이 하죠. 지금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오신 분들 로메인 상추로 주로 샐러드 많이 하잖아요. 이때 상추를 잘게 이렇게 썰지 말고 상추도 절반이나 4등분으로 크기에 따라 쪼개는데 많은 상추를 샐러드에 첨가해서 쓰면 좋고 오이 샐러드도 좋습니다. 작은 것은 그대로 사용하고 잘게 썰지 마시래요. 다 산화되고. 예, 그리고 샐러리 줄기는요. 샐러리는 비아그라보다 더 좋은 정력제예요. 샐러리가 굉장히 풍부해요. 샐러리 줄기는 조각 내거나 뭉개지 말고 그대로 사용하세요. 그리고 당근 갈아서 드시는 분들 보면 손바닥이 노랗죠. 예, 그래서 당근도 갈아 먹지 말고 그대로 통째로 드시는 게 좋아요. 예, 아셨죠? 그래야 흡수가 잘 되고 샐러드는 단순하게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더 좋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 식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상추, 샐러리, 치커리 다 잎사귀 채소 그대로 되니까 여러분들 좋게 그냥 드시면 돼요. 그래서 6가지나 12가지로 만들어진 합성 샐러드는 사실은 이상적이 아닙니다. 샐러드는 서너 종류의 야채로 충분한데 상추, 토마토, 샐러리는 훌륭한 샐러드를 이렇게 만들어요. 보기에도 전 침이 막 넘어가요. 저는 고기 먹으면 이 냄새만 맡아도 조금 울렁대는데 샐러드만 보면 기절을 해요. 그냥 침이 막 줄줄 흘러. 자, 샐러드는 서너 종류의 야채로 충분한데 상추, 토마토, 샐러리는 아주 훌륭한 샐러드를 만들고 파슬리 한 입, 붉은 고추 조각을 가미하면 아주 좋고 샐러리, 상추, 오이, 그리고 로메인 상추, 그리고 여리고 부드러운 오크라와 시금치 이런 거. 예, 일본에 많죠, 오크라가. 일본 고추 같은 거. 그리고 양배추, 어리고 신선한 완두콩도 상당히 좋은 샐러드 주 재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활용하셔서 하시지 뭐 감자 쪄서 아까 새우 쪄서 그런 샐러드는 여러분의 산성화된 체질을 알칼리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효소가 그대로 살아있는 이런 잎채소들로 샐러드들을 만들면 상당히 좋은데요. 샐러드는 어른도 많이 먹어야 되지만 어린이 때부터 먹어야 돼요, 사실은. 자, 자라난 어린이는 날마다 샐러드를 취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실제로 샐러드는 어른보다 성장기 어린이에게 더 중요한데 어릴 때 입맛을 완전히 길들여줘야 되는데 어릴 때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계란에 뭐 온갖 패스트푸드에 간식을 시켜서 아이 때부터 요새는 그 병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집집마다 요새 아토피 많은 거 사실은 아이들에게 동물성 음식 어려서부터 우유, 계란 이런 거에 너무 길들여서 아이들이 이제 굉장히 허약 체질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샐러드는 왜 먹냐면요. 예, 체질을 알칼리화시키기 위해서도 먹지만 칼슘을 더 많이 먹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칼슘 하면 자꾸 메르치하고 우유 생각하시죠? 자, 우리 사모님도 자꾸 영양소. 자, 샐러드는 우유보다 칼슘을 더 많이 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온살균 하지 않은 우유들에서 구할 수 없는 칼슘을 2배 이상이나 샐러드에, 브로콜리에도 칼슘이나 단백질이 많이 있습니다. 예, 양배추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식단에서 이러한 샐러드가 여러분의 체질을, 산성화된 체질을 알칼리화 시키는 거, 그리고 계속 유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여러분들이 이 샐러드 먹는 방법을 통해서 잘 파악하셨으면 좋겠고요.